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었다. 그것은 불면증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전등을 끄고 이불을 다리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머릿속은 바로 전날의 실수, 내일의 미팅, 그것도 모자라 몇 년 전 사건까지 스치듯 지나가며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로 꽉 차버렸다. 초반에는 이렇게 누워만 있다가는 한숨도 못 자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러다 결국 익숙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고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껏 반복되어 온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 공허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 인터넷에서 불면증 극복을 위한 여러가지 팁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팁은 일정한 수면 스케줄 유지하기였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몸을 재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만 잠을 자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 몸이 반항하기도 했지만 서서히 내 몸도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두 번째 팁은 잠자기 전 차분한 루틴 만들기였다. 나의 경우 샤워를 하고 책을 읽는 것으로 시작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니 몸이 나긋나긋해지며 긴장이 풀렸다. 그리고 그 후 한 챕터씩 책을 읽다 보니 머릿속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세 번째는 환경 조성하기였다. 침실은 가능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침대는 오로지 수면을 위한 곳으로 정했다. 또한 침실 온도도 조금 낮추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도 침실에서는 멀리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줄곧 사용하던 기기들을 멀리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 적응되니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네 번째 팁은 규칙적인 운동하기였다. 매일 아침 약 30분가량의 걷기로 시작했다. 운동을 하니 피로감이 조금 해소되고 하루가 더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운동은 늦은 시간보다는 아침이나 오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마지막 팁은 명상과 이완기술 활용하기였다. 앱을 통해 가이드 명상을 해보며 호흡에 집중하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다. 불면증이 심한 날에도 숨쉬기와 간단한 명상법을 시도하면서 조금씩 잠의 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이렇게 5가지 팁을 나의 일상에 조금씩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밤은 조용히 잠잠해졌다. 절대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제 불청객 같은 불면증은 찾아오더라도 두렵지 않다. 내가 찾은 이 방법들로 다시 잠의 세계로 안내할 수 있으니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디지털 기기 앞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한 주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디지털 세계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이유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줄이고 비기술적인 활동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집중력이 감소하며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SNS를 통한 끝없는 정보와 비교는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불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이용 습관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어떤 이유로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하려고 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휴식을 위해, 나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숙면을 위해, 나거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첫 번째 단계로 디지털 사용 현황을 분석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기 사용 습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화면 사용 시간을 기록하는 앱이나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떤 앱에서 보내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디톡스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는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가족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 등 활동들을 계획해보세요. 또한 침실에서는 스마트폰을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 등 물리적으로 디지털 기기와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디지털 사용자 경험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SNS 알림을 끄거나 필요 없는 앱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정보에 노출될 기회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더 원하는 정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변화를 기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일지 형식으로 그날의 기분, 생산성, 수면의 질 등을 적어보십시오.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자신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처음 시작할 때 다소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의존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처음에 공허함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가 큰 건강상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이러한 디지털 디톡스가 여러분의 삶의 여유와 집중력을 되찾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모든 여정에는 그 시작이 있죠. 나의 다이어트 여정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더 건강한 내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요. 다이어트를 결심한 첫날, 저는 냉장고와 찬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더 건강한 것으로 바꿀까? 라는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게 된 간식은
아몬드였습니다. 아몬드는 고소하고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영양을 지니고 있어 한 줌만 먹어도 포만감을 줍니다. 특히 운동 후나 바쁜 하루를 보낸 후에 아몬드는 간식으로 제격이었습니다. 고소한 맛과 함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해주는 아몬드 덕분에 힘이 절로 났습니다. 두 번째 간식은 그릭 요거트였습니다. 처음엔 특유의 시큼한 맛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올려 먹으니 점차 즐거운 간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는 동시에 소화를 돕는 유산균도 많이 들어있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은 에어팟치킨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간식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름에 튀기지 않은 에어프라이어로 조리된 치킨입니다. 치킨의 맛을 포기할 수 없던 저는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 기름기 없이 담백한 치킨을 만들어냈습니다. 맛과 건강을 일석이조로 챙길 수 있는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당근 스틱입니다. 뭔가 아삭한 것이 땡길 때마다 당근 스틱을 꺼내 먹었습니다. 당근은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줍니다. 또한 눈 건강에도 좋은 비타민 A가 들어있어 눈에도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애플 슬라이스와 피넛버터 조합입니다. 사과의 상큼함과 피넛버터의 고소함이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매일매일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오후에 에너지가 떨어질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간식은 치즈와 크래커입니다. 물론 많은 양은 금물이었지만 적당히 먹는다면 다이어트 간식으로 딱입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들어있는 치즈와 섬유질이 풍부한 크래커는 적당히 배도 채우고 뼈 건강에도 좋았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녹차, 다 떠올랐습니다. 비록 음식은 아니지만 다이어트 간식으로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녹차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지방을 태우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간식으로는 오트밀입니다. 때로는 아침을 대신하여 쓴 오트밀은 너무도 든든했습니다. 건강한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많아 느리게 소화되어 오랫동안 포만감을 줍니다. 오트밀에 과일이나 곡물을 추가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초콜릿의 유혹을 참지 못해 찾아낸 다크 초콜릿입니다.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할 수는 없지만 다크 초콜릿 한 두 조각은 다이어트 중 달콤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기분 전환용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팝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얇게 뿌린 소금으로 간을 한 팝콘은 가벼운 식감과 함께 다이어트를 방해하지 않으며 영화 감상 시에도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다이어트와 건강 간식의 조화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번 다른 간식을 시도하면서 적당히 즐기고 절제하며 다이어트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식들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민수였다. 그는 성공적인 경력을 쌓으며 도시에서 바쁘게 살던 중 점차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밤마다 잠을 설치며 그의 정신은 마치 깊은 바다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그가 추구하던 삶의 초점은 점점 흐려져 갔다. 절박한 심정으로 민수는 가족을 찾아가 고민을 토로했다. 사랑하는 이들은 그에게 우선 건강을 회복하라며 당부했고 민수는 마음의 건강을 챙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프로젝트라 여기고 만성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로 민수는 자신의 생활 패턴을 돌아봤다. 그의 하루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과와 의무로 가득 차 있었고 휴식이라는 이름의 시간은 보통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아침바람과 함께 걷는 한 시간은 그에게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는 것이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무심코 간식을 집어들던 민수는 이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포함한 식단을 즐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무거웠던 몸은 가벼워졌다. 세 번째로 그는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는 스승의 말을 듣고 매일 저녁 10분은 자신만의 명상의 시간으로 삼았다. 처음에는 잡념 때문에 힘들었지만 점차 이를 통해 차분한 마음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작은 일에 감사하기였다. 바쁜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민수는 더 감사의 마음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햇살 좋은 날씨, 지인과의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하루의 끝에서 쉴 수 있는 평화로운 순간 등 작은 것들에 감사를 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다. 다섯 번째로는 물리적 활동이었다. 민수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다. 유연성을 기르고 몸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요가를 하며 그의 몸은 점점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그는 불면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여섯 번째로 민수는 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그는 소중한 이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 노력하며 시간을 보냈다. 때때로 친구나 가족과의 사소한 대화로 큰 위로를 얻곤 했다. 일곱 번째는 취미를 갖는 것이었다. 민수는 대학 시절 즐겨하던 사진 촬영을 다시 시작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자연과 풍경을 담으며 예술적인 표현을 통해 창조적인 만족을 느꼈다. 이러한 시간이 그의 내면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었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는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했다. 전문적인 상담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 민수는 결국 마음의 건강을 되찾았다. 일순간 그는 자신의 삶에 더 큰 만족감을 느꼈고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과도 같은 메시지가 되기를 바랐다.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